형은 이해시켜주세요. 예, 독불 장군이야. 씨 마음대로 하겠지. 아티스트를 왜 회사만 안 넣는지 모르겠어. 망했지. 망했어. 이것도 또 하나의 배움이죠. 가면은 안 되는구나. 난 떨어지구나. 애적실 시작. 저 친구들이 하지 말래요. 죽 같다고 하지 말라고. 거지 같은 게 있냐. 오늘 뭔 얘기예요?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의 이해관계. 이거 재밌겠는데? 소속사랑 아티스트 아주 돈독한 사이죠. 사실 우리 둘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로도 활동해보고 그쵸. 소속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도 해보고 정표 같은 경우에 뭐 했어? 저는 그냥 소속사 관계자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음원을 만드는. 그러면 너는 소속사 편이구나. 가벨 집단이구나. 가벨 집단이지. 그리고 화장실이 역시 뭔가 달랐어. 뭐 너는 그런 거 본 적 없어? 아티스트랑 소속사랑 막 갈등이 있는 상태? 양측에서 얘기를 다 듣긴 하죠. 아무래도. 나는 그거 제일 많이 느낄 때가 파트를 소속사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. 파트 배분을. 그때 진짜 멤버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소속사랑도 약간 왜 나 파트 안 주지?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. 녹음 전날 멤버들이 다 각자 따로 연락이 와. 그래서 너 그 답장 뭐라 그랬어? 자니? 특히 그리고 막 콘서트 하거나 이럴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되게 확실하고 개성이 되게 있으니까 나는 이런 무대를 꼭 하고 싶어. 근데 소속사에서는 아니야, 너는 이런 거 해야 돼. 이런 걸로 좀 싸움이 많지.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되게 원하고 맞아. 소속사에서는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지. 상품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쵸.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맞아. 웬만하면 잘 좁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고집 부리는 아티스트라든가 이해 없이 강요하는 뭐 소속사가 생기면 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. 혹시 훈태는 아티스트 활동할 때 회사랑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? 어렸을 때는 아니야, 나 무조건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기 20m 위에서 서울산 가볼 수 있게 콘서트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나는 내 음악에 더 집중하고 소속사에서 더 많은 방향 가이드를 해주면 그냥 약간 다른. 지금 소속사 이사님 아니세요? 지금 소속사 이사님 아니세요? 지금 갑이야. 얘는 갑이니까. 형 소속사 이사님이에요? 이사야, 지 소속사 이사야. 그래서 나는 아티스트 입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. 아티스트를 왜 회사만 안 넣는지 모르겠어. 왜 좋은 방향을 설정해주면 멤버사업하구나. 무슨 말이야. 그게 아니다. 아니,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건 있었어. 내가 소속사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. 왜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나한테 돈을 투자한단 말이지. 요즘에 사실 아이돌들 음반 한 장 나왔을 때 PRB까지 합치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될 거 같은데 한번 컴백에 한 번 하는 거에 5억에서 10억 정도를 쓰는데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난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계약서 이런 거 써 있잖아. 막 이 아티스트가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고. 그죠.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난 이거 하고 싶고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데 왜 회사는 이런 거 안 해줘? 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래서 물과 기름 같은 근데 또 없으면 안 되는 서로가. 그러면 톡식 시절 회사에 좀 터치가 많았었어. 그렇지. 음악도 전부 다. 망했지. 그러니까 망했어. 왜 망해요? 혹시 잘 되지 않았어요? 잘 됐다가 소속사에서 이제 앨범이 나오면서부터 계속 안 됐지. 그래 나는 한때는 그런 생각했었어.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구나. 남의 말 들으면 안 되는구나. 그럴 수 있지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덕션 단에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이유가 있구나. 그리고 그게 누가 요구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.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제작자면 아티스트 의견을 무시하고서라도 야 이렇게 가봐 라고 제시했을 때 이게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아티스트 의견을 반영하던 본인 의견이든 안 돼. 궁금해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이렉션이죠? 그냥 프로듀서를 붙여버렸어. 그냥 갑자기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하더니 같이 작업하면 돼. 뭐 그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다른데 어쨌든 나는 여기 맞춰야 되는 거지. 야, 이게 내가 말한 그 문제점이야. 회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그걸 너한테 먼저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.
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맞아, 맞아. 형은 이해시켜주세요? 예, 독불 장군이야. 씨, 마음대로 하겠지. 나는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해. 다 전달하고 그 하루 종일 전화해서 상황이 이만저만해. 괜찮아? 다 해, 난. 근데 문제는 이래도 오해가 생기시. 다 100% 전달이 안 돼. 맞아, 왜냐면 맞아, 맞아. 색안경이 껴져. 그치. 사측이니까. 그게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. 근데 소속사가 낸 음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발표를 했는데 너무 이슈야. 그러면 좋아지겠지. 그치. 그 음악이 좋아지겠지. 아,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. 회사와의 관계도 좋아지겠지. 그치. 관계 좋아지고 첫 정산 되잖아. 그러면 열심히 하게 돼. 어쨌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금전적인 거잖아. 그쵸. 그런 게 따라온다? 그러면은 나는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?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전제 하에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은 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이걸 원하네? 했는데 회사의 말을 따랐는데도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다.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구나. 신뢰 생기고 또 하나의 배움이 또 될 수도 있겠죠. 그럼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는 능력치가 더 계속해서 쌓인 상태에서 더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생각합니다. 야, 그러면 나는 뭐냐? 이것도 그냥- 또 하나의 배움이죠. 또 하나의 배움이죠. 가면은 안 되는구나. 난 떨어지구나. 너무 아팠어. 아플수록 네, 청춘이다. 청춘이 끝났다고! 아프다가. 나 진짜 쓰기.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초저예산이라고 해도 몇 천만 원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. 그거를 가장 극대화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과 또 계산을 해서 그걸 주문한 거겠어. 근데 그런 전략으로 초반에 정우가 사실 진짜 선배들한테 인사도 하나도 안 하고 되게 싸가지 없고 막 지가 락스타 뭐 저기 꼭대기 줄 알고 막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정우는 그런 애가 아니었던 거야. 그렇지. 뭐 딱 이러고 다 얼마나 힘들었어. 아니야.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아티스트들을 진짜 믿고 너한테 맞는 옷 네가 찾아서 입고 활동해봐가 맞는지 아니면 넌 아직 네가 너한테 맞는 옷이 뭔지 모르니까 너 이쪽으로 와. 내가 너 예쁜 옷 더 입혀줄 거야. 이게 맞는지가 사실 난 계속 의문이야. 그래서 그 제작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. 회사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도 어떤 그룹은 잘 되고 그치. 어떤 그룹은 안 되거든. 그래서 나는 그게 바로 제작자의 역량이고 대신에 그런 경우는 많이 봐. 안 됐을 땐 아티스트 탓. 잘 되면 자기 탓. 이런 제작자들도 많이 봤고 많죠. 작곡가 탓. 우리 많이 겪잖아. 그쵸. 안 됐을 때 야, 곡이 좀 별로였어 라던가. 저는 인정하기는 해요. 제가 못한 게 크게 관계자 여러분들 네, 제 잘못입니다. 제가 못해서 못나서 최근에 타이틀곡 뭐였지? 유니스 스위시 잘 됐어요? 네 음방에서도 1위 했던 걸로 그러면 그거 네가 잘해서 잘 된 거야? 아니면 회사가 잘해서 잘 된 거야? 당연히 엄청 떵떵거렸잖아. 방금 하셨잖아요. 나 아니었으면은 안 됐어. 거기 들어왔다고 막. 형님 당연히 물론 저희 그 같이 작업했던 작가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만 회사의 기획력이 굉장히 좋았다. 근데 왜냐하면 곡 자체가 애초에 스위시가 아니었어요. 근데 거기 대표님께서 스위시라는 키워드를 딱 이제 넣어주셨어. 네, 바꿔 주시고 나서부터 이게 빵 저희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작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아티스트는 믿고 간다고. 근데 아티스트가 못 믿고 자꾸 자기 의견 내는 거는 왜 그럴까? 못 믿는 거야.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됐는데? 라는 게 쌓여 있는 거야. 아니면 맞아. 아티스트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. 내 생각에 이게 맞다.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신인인 경우엔 사실 회사에 의견 제시하기는 힘들어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경험치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K-pop 씬에서만큼은 사실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아티스트 이런 포맷의 아이돌을 런칭을 할 거야. 거기에 맞는 멤버들 애초에 추려서 뽑기 때문에 시작부터 저는 회사에서 제시한 컨셉은 이거지만 저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기가 어렵죠 당연히. 최근에 그 젠더리스한 엑슬러브와요. 내가 듣기로는 거기 멤버 한 명한테 전권을 줬대. 네. 회사의 대표님이. 네. 그래서 그 멤버 혼자서 기획을 다 한 거래, 그걸. 와. 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진짜. 그러니까 나는 그거조차도 제작자의 역량이라는 거야. 왜냐면은 얘가 될 애다를 알아보고 얘한테 그걸 맡겨버렸잖아. 전권을 줬잖아. 와 쉽지 않은데. 자기 돈 몇 억을 쓸 텐데. 네. 그거 난 진짜 나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어. 네.
그래서 약간 적당히 좀 중견 이상이 되고 좀 퍼포먼스가 잘 나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차리던가 그렇지.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지분율을 뭐 어느 이해관계를 통해서 좀 그렇게 가져가야지. 그렇지. 안 그러면 이게 사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렇지. 아이유 같은 가수를 봤을 때 나는 방금 얘기한 되게 잘된 모델이잖아. 그치. 자기가 기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콘서트도 하고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또 회사에서 잘 잡아줬고. 그러니까 되게 전무후무한 아티스트가 됐잖아. 아이유 같은 경우는. 맞아요. 그런 모델들이 되게 모범적인 모델이 아닌가. 근데 계약 기간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. 아 근데 보통 아이돌 계약 기간 7년이야. 7년이지. 7년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. 우리나라 표준 계약서상 할 수가 없고 정산을 못 받고 끝나는 아이돌이 되게 많거든. 그렇겠지. 투자금이 너무 많거든. 너무 크니까. 근데 그러면은 약간 너무 부당한 계약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앨범 한 장당 5억에서 10억씩 쓴단 말이야. 보통 3장까지는 내보거든. 그러면 한 30억 쓰는 거야. 장난 아니다. 그게 빚으로 남아있다고. 아니야. 그 30억을 만약에 제작자가 썼잖아. 우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. 그냥 제작자의 빚이야. 근데 정산을 받을 때는 30억을 깐 이후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지. 아이돌 시장은 사실 30억이 정말 큰 돈이지만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난다는 가정하면 30억이 금방 회수가 되기도 하니까. 그렇지. 왜냐면 그만큼 또 개개인한테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. 아니 저것도. 내가 이 아이돌들 정산 받은 거 얘기 들어보면 1년 딱 지나고 정산 받을 때 10억씩 받더라. 근데 또 다른 그룹은 90억인가 그래. 1년 활동 정산이. 90억. 와. 그러니까 회사들은 목숨 걸고 띄우려고 그치. 본인들의 의견을 더 피력하는 거고. 그래서 회사 말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. 쉬가 이사잖아.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으라는 거야. 아니, 나는 두 관점을 다 겪어본 입장에서는 그렇지.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뭐 릴리즈 시켰어. 근데 반응이 없어. 그럼 그냥 슬프다 이건데 제작단에서는 너 말대로 여기 진짜 큰 액수를 계속 부어야 돼.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겠어. 형, 잠깐만, 자꾸 들을 때마다 왜 자꾸 형 얘기 같죠? 야, 내가 이래서 진짜 골머리가 빠진다. 야, 내가 그 돈 어디서 하냐, 씨. 골머리가 빠진다. 밴드들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? 궁금하다. 밴드는 일단 아이돌 제작비의 20분의 1. 20분에? 이면은 진짜 잘 나가는 밴드들 예산이야. 아이돌과 다른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곡비가 안 들어. 곡비 안 들지.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잖아. 밴드맨들은 피부과를 안 가. 피부과 안 가. 안 가요? 형 가시잖아요. 사비로 가지. 얘는 이사잖아. 이사는 원래 아니, 피부과 나 다니는 먹고 거야. 안 써. 사비, 야, 다 개카로 써. 사비로 가는 거예요? 그럼요. 야, 그리고 피부과 많이 안 가. 여드름 나면 그냥 집에서 면봉으로 이러면서 하는 거야. 야, 나는 첫 소속사에선 보내줬는데 피부과? 피부 관리 다르잖아. 야, 그렇게 싸가지가 이유가 있다니까. 지네가 밴드를 안 썩히는 거야. 그래서 왜? 소식은 피부과 가거든. 밴 타고 피부과 가는 밴드야. 배는 없었어. 그래? 카니발이야. 카니발. 아니 근데 역시. 밴드는 아이돌보다 팬덤이 작잖아. 그러니까 싱글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지.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투자가 안 돼. 내 생각에는 싸게 만들면 한 500이면 끝나지 않을까? 뮤비까지. 뮤비까지요? 뮤비 그냥 친구가 찍어주면 돼. 그거 왜? 요즘 아이폰 화질 얼마나 들어오는데 이걸 찍으면 다 돼. 해가지고. 근데 진짜 확실히 절감되는 비용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. 너 곡비 훨씬 얼마 많지. 받아? 저요? 그거란 말이야. 그걸 칠 게 아니라 그치? 작곡을 했어야 되는데. 그래. 써서 한 곡을 그냥 얻는 거잖아. 근데 우리는 그게 일단 무료야. 그치. 밴드는 각자 알아서 만드니까. 그쵸. 근데 반대로 또 형, 밴드는 그렇게 밴드를 제작해서 또 터트리는 게 또 쉽지 않지 않아요? 그렇지. 맞아. 그게 좀 어렵지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던 거고. 훈태는 그냥 불의 명곡 나가서 그냥 왕중왕 아니지. 얘가 나간 거 보고 야 저기 나가니까 톱식 대박 나는 거 해서 나갔다가 우리는 대박이 안 났지. 왜? 우리 피부과 안 갔거든. 우리는 여드름 집에서 짰거든. 달라. 저 형 좋아요. 여기는 어마어마. 아니 난 그땐 피부과 안 다녔어. 까오가 있었잖아. 가오가 어딨어 내가. 지금 그거 말하면 이 분량 너무 넘쳐서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넌 있었어. 근데 나는 진짜 그때 진짜 미담밖에 없어. 난 진짜 미담 파도 미담? 미담이 뭐야? 미친 뭐 뭔데 미담이 뭐야?